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뭐 자동차 리뷰나 아니면 자동차 실시간 견적이 아니라 청원경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환경관리원, 다른 말로 하면 환경미화원 시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응시를 하고 뭐 체력 평가까지 제가 다 받은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원경찰을 제가 이제 올리는데 수원시에서 뽑는 겁니다. 수원시에서 이번에 청원경찰을 뽑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이 경비 지도사 시험을 준비를 했고 여러 번 낙방을 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1차는 이제 2019년도에 합격을 해서 2차 시험만 남겨놓고 있는데 뭐 제가 평상시에 청원경찰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번에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상세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찻사남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찻사남. 그리고 어,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사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2020년도에 수원시에서 청원경찰을 뽑는데요.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좀 뽑는 빈도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때 이제 2명 뽑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안 뽑다가 2020년도에 이제 7명을 뽑는데 2016년도에는 이제 남자만 2명 뽑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7명을 뽑는데 남자는 6명, 여자는 이제 1명을 뽑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률로 따져보면은 2명을 뽑는 거였는데 54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늘 서류 전형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03명이 지원을 했고 합격은 100명, 불합격이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14.2대 1. 그래서 2016년도 대비 경쟁률이 많이 하락을 했죠. 왜냐면 2016년도에는 2명밖에 안 뽑았지만은 2020년도에는 7명이나 뽑아서 경쟁률은 2016년 대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떨어졌고 서류 전형에서 3명이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왜 탈락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바로 요겁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것도 있고 수원시에 이제 주소지를 두어야 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성년 1호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분들을 얘기하고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거나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뭐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고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는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이 가정법원으로부터 그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죠. 이거는 뭐 말 그대로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가 이제 요거는 형광펜을 표시를 해놨는데, 왜냐하면 요거는 청원경찰의 결격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5호 같은 경우에는 청경의 결격사유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6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한번 설명해 드리고,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네. 요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6의 3, 6호의 3,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6호의 4인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이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그런데 요게 상당히 강합니다. 이거는 경과 규정이 없어요. 네, 경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범죄만 이렇게 형을 확정을 받으면은 영원히 forever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성범죄를 아주 무섭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되시는 6의 4, 6호의 4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원히 청원경찰 시험을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7호 같은 경우에는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호,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청원경찰의 이제 결격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원경찰법 시행령 3조 임용 자격에 해당하는 자인데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공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인데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인데 196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를 이제 이렇게 이제 나이 자격을 뒀는데 요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리고 뭐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그리고 교정 시력, 그러니까 안경을 쓰거나 뭐 콘택트 렌즈를 하거나 이런 거 포함해서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고요. 요 기타 요건 중에서 요거죠. 요거 때문에 떨어질 수도, 그러니까는 요걸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시작이 전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이제 청원경찰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공고를 5월 25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5일 날 전입을 해서 접수를 하면 안 돼요. 5월 24일, 그러니까 전일. 네. 그래서 전일까지. 그래서 요것도 좀 긴가민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격 요건,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에 그거하고 요거 이제 채용 공고 시작 전일. 요 두 개에서 아마 그 세 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서류 전형에서.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아마 하나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채용 공고 시작 전일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내국인으로서 동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 및 거소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그러니까 면접 시험까지는 수원시에 꼭 거주지를 두어야 됩니다. 중간에 뭐 이사 가거나 전입신고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서류 전형. 네, 요거 103명이 지원해서 3명이 떨어졌습니다. 총 100명이 합격을 했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 이제 필기 시험. 두 가지 과목인데요. 요거는 조금 나중에
나중에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3차는 체력 평가 3개 종목, 그리고 인성 검사 보고요. 마지막으로 4차 시험,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정이 이렇게 쭉 잡혀 있고요. 네. 네, 1차 시험은 이제 서류 전형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설명이 드렸지만은 103명이 지원했는데 3명이 탈락을 하고 100명이 이제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는데,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경쟁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이거는 뭐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그 좀 그렇고, 그냥 대부분은 통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이 이제 있는데 필기 시험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총 남자 6명, 여자 1명, 그래서 총 7명을 뽑는데, 필기 시험에서 이제 5배수의 합격자를 5배수로 이제 뽑는데, 여기에서부터 경쟁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응시 대상은 1차 서류 전형 합격자고요. 합격자 결정은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그러니까 7명을 뽑으니까는 총 35명. 그러니까 남자 30명, 여자 5명을 뽑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과목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를 하고요. 두 과목 합산하여 고득점 자순으로 결정을 하고, 시험 과목은 두 가지고요. 과목별 25문제, 100점 만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목이 있는데요. 일반 상식하고 이제 청원 경찰법입니다. 그래서 과목별 이제 25문항이고요. 사지 택 1, 예, 사지 선다형, 그리고 시험 기간은 60분, 그리고 과목별로 30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상식 같은 경우에는 상식 분야의 10문항, 한국사 5문항, 사회경제 5문항, 또 지역, 수원시 관련 5문항이고요. 청원경찰법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자체로 이제 25문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이, 필기 시험이 어떻게 보면은 1차 관문이죠. 여기에서 이제 지금 100명이 지원을 했으니까 5배수니까는 35명. 대략 한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3명 중에 1명이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기 시험을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는데요. 2차 시험에 이 청원경찰법이 이 경비업법의 한 파트로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제 청원경찰법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자신이 있는데, 일반 상식이 좀 광범위하고 조금 좀 이 단기간에 준비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전하는 거니까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청원경찰 시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시험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알게 되어서 또 지금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고 좀 혼란스럽지만은, 그래도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일단은 1차 관문인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체력 시험으로 가는데, 그거는 제가 필기 시험에 만약에 합격을 하면은 뭐 체력 시험에 대해서도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라 폭포수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